네, 안녕하세요. 요새 뭐 FA50이다, KF21이다 이래서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많아가지고 조용히 눈에 안 띄는 게 있습니다. 헬리콥터 엔진입니다. 이게 지금 제를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비를 돌파를 하고 올해 말에는 사실상 개발은 끝나고 내년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프로토가, 그러니까 파일럿이 완성되는 겁니다. 뭐 그 상태에서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헬리콥터 엔진 개발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추잡한 방해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그 와중에서도 조용한 성취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걸 방해했는지 그 목적, 그리고 이 방해를 뚫고 국방 브레인들이 어떻게 꾀를 냈는지,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요번에 개발하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헬리콥터 엔진이라고 안 부르고 터보 샤프트 엔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터보 샤프트 엔진의 구조와 기술을 좀 보고요. 이게 우리나라 이 터보 샤프트 엔진을 초대형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한화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장거리 대형 이제 고속기동 헬기 프로젝트랑 연결이 되는데 이걸 장대고 헬기라 그러거든요. 이게 군사지정학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그 국방 전력의 초점이 상실돼 있어요. 여러 가지 다 하려고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가지는데 이걸 헬기라는 전술적 무기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은 이 전 세계 헬기 시장을 휩쓸 수도 있다. 뭐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내다보면. 특히 이제 헬기가 이게 그 전투기와 달리 미국의 글로벌 군사지정학에 있어서 전략적 위계질서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개발된 V280만, 그러니까 장대고 헬기만 관리 대상이죠. 우리는 장대고 헬기도 자체 개발하고 일반 헬기도 자체 개발해서 헬기 시장을 휩쓸 것 같다. 그럴 수 있다.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지금 이제 완성되고 있는 이 1250마력짜리 터보샤프트 엔진은 헬리콥터뿐만이 아니라 저기에도 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고도, 고고도, 초고성능 무인 정찰기. 그래서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요즘은 이제 광고가 들어붙기도 하고 또 광고가 잘 안 붙었었습니다. 이 중국을 많이 겨냥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헬기나 이 중고도 고고도 무인 정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억압하거나 방관한 대표적인 무기 기술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개를 꼽으라 그러면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너무 명확해서 하나는 헬기고요. 하나는 중고도 무인정찰기, 무아브라고 부르는 애죠. 이 헬기는 문재인 정부 때 날개, 로터, 그 다음에 기어박스, 동체 설계, 여기서 아무런 그 근본적 진전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기어박스 같은 게 전혀 손을 안 봐가지고 수리오는 아직도 기어박스가 엔진 힘을 제대로 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엔진 파워의 한 85% 정도밖에 못 씁니다. 또 중고도 무인 정찰기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해 가을에 흉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감사원이 저질렀는데요. 실험하다가 이 헬기 중고도 무인 정찰기 추락한 걸 두고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에게 67억 원 배상을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이. 그래서 핵심 인력이 줄줄이 사표를 썼고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 거대 조직들이 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해놓은 일들을 원위치를 못 시켜요. 그런데 시켜야죠, 이거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아직도 이 문제가 서로 엮여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네, 한심한 일입니다. 엔지니어 보고 R&D 과정에서 사고 난 걸 가지고 배상을 해라. 이게 사고라는 게 인명사고도 아니고 그 시제 손상인데 악랄한 짓을 저질렀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나라죠. 그런 거 볼 땐. 네. 그리고 그걸 아직도 감사원이 자기가 또 쌓아놓은 똥을 치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고매하신 그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감사위원들께 권합니다. 똥 쌌으면 치우십시오. 예, 똥 쌌으면 치우세요. 예, 어린애들도 똥오줌을 가려서 싸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망신시키지 말고 당신네들 조직에서 싼 똥은 당신들이 치워야 됩니다. 내가 싼 똥 내가 치운다. 내 전임자가 싼 똥도 내가 치운다. 그 같은 화끈한 그 각오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헬기는 이제 그 중국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술무기인데 전략적 의미를 가져요. 이게 이제 그 강습 침투 무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고도화되면 치명적인 강습 군사력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도 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 전찰기, 우린 모하브라고 부르고 미국선 이걸 메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좀 엄살을 부려서 12,000, 13,000까지만 올라간다라 그러는데 뭐 이거랑 똑같은 미국의 MQ-9 15,000m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15,000m를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437km를 내다봅니다. 한마디로 백령도 앞바다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멀리 나갈 것도 없이 칭타오 잠수함 기지 다 들여다보고 김정은이 다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동해에다가 딱 동해 공해상에다가 올려놓으면 낮은 선봉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전략적인 무기인데 이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뒷다리 잡을만 하죠. 거기에 충성스러운 감사원의 개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은 거죠. 예, 그건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원에서 계시는 분들 그 개 같은 선배들이 싼 똥을 치우십시오. 개똥 치우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자, 이런 짓을 하니까 이제 그 국방부 브레인들이 이제 귀여운 기만수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 그 당시에 이제 프로젝트를 2019년에 시작할 때 쓴 거 보면 이게 뭘 만들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 가스 발생기 만든대, 가스 발생기. 이게 왜 그러냐면 헬기 엔진 만든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액수도 굉장히 작아요. 아마 이거 국방부 쪽에서 이 국방과학연구원에서 한화 같은 업체 붙잡고 통사정했을 거예요. 야, 이거 뭐 꼴랑 4년 동안 다 해봐야 신발값도 안 나오고 300억도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엔진 한번 해보자. 그래도 요소 기술은 다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처량한 얘기들을 소주 한 잔 삼겹살에 하면서 기울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국방부 언어로 하면 이거죠. 이거요, 엔진 아니에요, 대통령 각하님. 예, 이거 헬기 그냥 가스 발생기예요. 뭐 그 왜 수소 이렇게 물 분해하면 수소가스 나오잖아요. 그런 가스 발생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복합형이라고 한 거는요. 네, 이게 뭐 꼭 뭐 여러 가지 뭐 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복합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 복합형 회전익기에 적용 가능한 가스 발생기 구성품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읽고 이게 엔진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밀덕이 있어요. 까땡살땡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무슨 뭐 물 분해해서 수소가스 만들어서 수소로 간다는 소리야? 이거 뭐예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양반도. 이거 저 엔진입니다. 헬기 엔진 개발인데요. 그러니까 복합형 회전이 가스 연소계 개발이라 쓰고 헬리콥터 엔진 개발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 복합형이란 말을 왜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제 짐작에는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프로펠러 비행기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복합형이라고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중에 개발이 끝나고 2023년에 테스트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엔진의 프로토타입 혹은 파일럿이 완성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여기 한번 보면 이제 보세요. 이 앞에는 앞에 이제 동력을 전달받는 기어박스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진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헬기 엔진이라 그러면 혹은 터보샤프트 엔진이라 그러면 딱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보면 가스 발생기와 동력 터빈이에요. 그러면 엔진이지. 그러니까 엔진에서 딱 빼놓은 건 동력 터빈인데
동력 터빈은 왜 뺐냐? 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개발할 때 그냥 밑반찬 찍기다시로 뒤에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개발 성능을 체크하려면 동력이 얼마 나왔는지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몸조심을 한 거예요. 국방 브레인들이.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요새같이 좋은 세상에서는 저희 국산 이제 드디어 헬기 엔진 개발합니다 하고 서로 다 얘기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회전익기, 복합형 회전익기를 위한 가스 발생기의 기본 구성 요소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꼴랑 300억도 안 되는, 4년 동안에 300억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개발비 하면서 아마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업체를 붙잡고 우리 그 애국적인 국방과학원 그 연구원들께서 아마 거의 눈물 섞인 삼겹살에다가 눈물 섞인 소주를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러고 인생 한 인생 가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뭘 개발하겠다는 거야? 제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부품수가 최소화된 강력하고 단순한 구조예요. 소형이고 마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딱 아까 말씀드린 그 무아브, 그러니까 중고도 고고도 장기 채공 드론 같은 데 쓰면 바로 써요. 일단 이제 이제 터보 샤프트 엔진은 이제 어떤 구조냐면 제일 처음에 공기를 말아가지고 꽉꽉 말아서 압력을 높여서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그걸 이제 압축기라 그럽니다. 예, 압축기. 그 압축기가 보통 그 꽉꽉 마는 날개가 보통 5개, 6개씩 달렸는데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꽉꽉 마는 걸로 딸랑 2개밖에 없어요. 구조가 단순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나면 그 꽉꽉 말린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공기가 이 연소기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역류 환형 연소기예요. 환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엔진 주위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소기 통로와. 방이 아니라. 방 형태를 캔 형태라 그래요. 깡통이 아니고 반지처럼 고무수 둘러온 것처럼 이렇게 둘렸는데 역류라는 건 뭐냐? 어차피 인풋은 저쪽에서 오잖아요. 압축기 쪽에서 오잖아. 압축기 쪽에서 와서 환형 연소기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딱 그 점화가 돼서 바로 뒤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S자로 한번 통로가 휜 거예요. 그러니까 역류가 일어나죠. 거꾸로 타는 보일러처럼. 그러니까 불길이 한번 역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 생각을 해보세요. 둥그렇게 도넛처럼 둘러져 있는데 그 안에서 빵 하고 불길 탄 다음에 한번 샥 역류해서 싹 들어가니까 연소효율이 굉장히 좋아지죠. 연소율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역류 환형 연소기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리콥터나 이런 것들은요,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뒤로 빠져나가는 게 터빈을 돌려요. 그러니까 터빈이라고 할 때는 같은 날개에 달렸다고 다 터빈이 아니에요. 터빈은 뜨거운 공기가 닿는 데를 터빈이라 그래요. 뜨거운 공기가 닿는 데. 그러니까 처음에 막 뜨거운 공기가 닿는 데를 그거를 뭐라 그러냐? 가스 발생기 터빈이라 그래요. 혹은 그냥 고압 터빈이라 그래요. 처음에 불길 쪽에 직접 닿는 곳. 여기서는 저는 터빈이라고 써놨어요. 그게 휠이 2개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원심 압축기와 이 원심 압축기와 터빈이 하나의 샤프트, 하나의 스풀이라 그러면 우리가 실패 그 가운데 실 감는 그 샤프트를 스풀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스풀이라고 불러요. 샤프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거기에 앞에 원심 압축기 휠이 2개. 그 다음에 빵! 하고 터져서 연소되는 데가 그 도넛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도넛형 연소기가 주변에 있고 그 뜨거운 공기를 받아내는 데가 받아내가지고 휙 회전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얘가 회전하면서 이 스풀이, 이 회전력에 의해서 앞에 그 원심 압축기가 같이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소스는 이쪽 뒤에
터빈에서 나오는 거죠. 터빈이 앞에 압축기를 돌려줘요. 그래서 한 샤프트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공기가 샥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엔 제대로 이제 헬기 동력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 헬기 동력은 여기서 안 가요. 헬기 날아간 그 동력 만들어내는 건 그 동력 터빈이 따로 있는 거예요, 뒤에. 근데 이 동력 터빈이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도는데 동력 터빈도 이렇게 돌아,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헬기가 뺑뺑뺑뺑뺑뺑 돌겠죠. 얘가 이렇게 돌면 얘는 거꾸로 이렇게 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역방향으로. 저 샤프트가 이중인 거예요. 겉의 샤프트는 이 두 겹인 거예요. 겉 샤프트는 실린더형이야. 가운데가 비어 있어. 겉의 샤프트에 원심 압축기 휠하고 터빈 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돌면 그 도는 과정에서 동축 반전을 일으켜요, 안에. 커플링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그 동력 터빈은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러면 회전력이, 이거 젊었을 땐 잘했는데, 이런 거. 회전력이 반대가 돼갖고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춤을 안 추게 되죠. 뱅글뱅글 안 잡아 돌게 되죠. 그러면 이거 결국 뭐야? 샤프트 두 개에다가 그 안쪽 샤프트에는 동력 터빈 휠 두 개 달아놓고 바깥쪽 샤프트에는 원심 압축기 휠 두 개 달고 터빈 휠 두 개 달고 땡? 굉장히 단순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50마력급 엔진인데 이 마력대가 제일 시장이 커요. 1000마력급이 의외로. 우리가 뭐 수리온 2000마력 두 개 4000마력 그거 뭐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다. 헬기 측은 굉장히 큰 헬기예요. 그것도 총 4000마력짜리는. 우리가 LH가 경무장 헬기인데 그 경이 가벼울 경이 무장에 붙는 거지 헬기에 붙는 게 아닙니다. 2000마력급 헬기가 작은 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헬기가 아니에요. 경무장 헬기예요. 헬기 자체는 2000마력이면 미들급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미들급에 들어가요. 쟤는 슈퍼 미들급이에요. 우리 수리온은. 이제 헤비급 되면 총계 한 6000마력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그 슈퍼 미들급, 뭐 주니어 헤비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기 자체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세요. 이 프로펠러 엔진으로 바로 사용하겠구만. 앞이나 뒤로 축 딱 뽑아서 축에다가 엔진 달아버리면 저기 뭐 프로펠러 다르면 프로헬기네. 발전기로도 바로 쓰겠네. 지금 이 공기는 어디로 들어가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밑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구멍이 엔진 몸체 위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윗표면으로 동그랗게. 앞에 뚫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이 뭐냐면 이게 그 앞에 프로펠러 엔진, 요 자리에 프로펠러 다는 거거든, 그러면. 프로펠러 엔진들이 그래요. 터보프롭 엔진들이. 공기구멍이 프로펠러 뒤에 그 공기 방향과 조금 다르게 해서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공기를 잡아내죠. 빨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프로펠러 엔진이에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이게 뭐 그런 형상이죠. 예, 예. 자, 이런 걸 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헬기 엔진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가 보다. 근데 의외로 우리 정도의 기술력이면 이게 전투기 엔진보다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소재 제작에서 우리가 꿀릴 게 없어요. 선진국 대비. 경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머리만 있으면. 단지 이제 엔진 제어 기능, 디지털 제어.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 그건 짬밥이 좀 쌓였거나 혹은 여러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좀 몸을 좀 갈아 넣어야죠. 예. 제가 뭐 K1250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마력을 한번 보시죠. 이게 REL2L2 이게 저기 LH 헬기 거고요. General Electric GET700, T700이 저게 수리온 아파치 블랙호크 겁니다. 마력은 우리가 1250, LH에 들어가는 REL이 1024, 그 다음에 T700이 2000. 압축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원심 압축기 딱 두 개뿐인데 REL은 충류 압축기 하나, 원심 압축기 하나. T700은 충류 원심 압축기 5개,
원숭 압축기 1개. 그래서 압축기가 휠이 6개나 달려 있어요. T700이. 무거운 애죠. 압축비가 많든 적든 간에 압축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리엘이 압축비가 꽤 낮아요. 이게 나중에 좀 고쳐졌을 텐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8대1, 9대1 밖에 안 돼요. GT700이 17대1, 15대1, 17대1입니다. 15기압 정도까지 올려주는 거죠. 컴프레서가. 일종의 컴프레서거든요, 저 압축기가.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저기 압축비가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 저런 걸 우리가 꽤 잘하기 때문에 15, 17, 18, 19 요 정도 될 겁니다. 최소. 연소기는 역류 환영이에요. GT700은 이게 역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환영은 확실해요. 그리고 이거 뭐라고 우리가 이제 그 개발해 보면 니켈계 초내열 합금에 필름 쿨링에 코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필름 쿨링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터빈 거기가 열 많이 받는 데죠. 터빈 표면에 구멍을 뚫고 그 날개 안쪽으로 공기가 나와서 그 공기가 그 터빈 표면을 이렇게 통해서 흘러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쿨링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공기가 약한 막을 이루고 가죠. 우리가 마치 슈퍼마켓 가면 냉장고 앞에 에어커튼 쳐져 있잖아요. 그 에어커튼 쿨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블레이드에 미세한 공기들이 있고 거기에서 구멍들이 있고 그 구멍으로 유체가 나와서 유체가 막을 친다. 그래서 필름 쿨링이라 그럽니다. 터빈 유입 온도를 한번 보시면 내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헬기의 터빈 유입 온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낮아요. 터빈 유입 온도라는 건 뭐냐면요. 요기에 그러니까 연소기에서 빵 하고 불길 붙은 다음에 바로 불길이 닿는 부분. 그게 생각보다 낮아요. 전투기보다 훨씬 낮아요. 아리엘이 처음에는 아리엘 800도, 900도였어요. 이거 오래된 엔진이어서 나중에 개량해서 1100도까지 올라왔고요. T700이 1000도. 터빈 구조는 거의 비슷할 텐데 여기 보면 우리가 뭐라고 되냐면 니켈계 초내열 합금의 단방향 응고 정밀 주조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T1250인데 T1250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건 뭐 기본적인 동원되는 기술이 GT700이나 아리엘보다 못할 거 없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